이런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용산이 개발되고 여의도도 개발되고 노들섬도 개발되잖아요. 그리고 노량진 역세권 개발도 되고 그레이트 한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광역적인 한강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딜까요? 근데 여의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의도. 이제 노들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노들섬을 지금 아까 얘기를 했고, 노들섬을 기준으로 용산국제연무지구, 원효로, 서부이천동, 동부이천동 한번 둘러봤고요. 물론 한남 뉴타운도 있고 볼 때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는 겁니다. 여의도로 딱 가면 여의도에서 한강변이 죄다 재건축 지역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의공원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제2 세종문화회관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지금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목화 3부, 장미, 그리고 한양 공작 아파트, 요런 애들이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반등이 바로 일어나고 1월 달에 20억에 거래된 것들이 지금 22억, 23억에 다시 거래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반등도 빠르다. 이게 한강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 아파트가 65층, 한강 맨션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68층. 시범 아파트가 65층, 대교가 59층, 3부가 55층, 한양 54층, 공작이 49층으로 다 초고층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꿈을 잘 꾸고 약간 공상가들이 제가 봤을 때 투자도 잘해. 캠퍼스, 하얀색 캠퍼스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접목시켜서 한번 노들섬 개발부터 시작해서 용산국제연무지구, 원효로에 대한 연구소, 그리고 서부이천, 동부이천동 개발,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여의도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그려놓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공원 북쪽 지역, 원효대교 남쪽 지역이죠. LG 쌍둥이 빌딩이 있는 자리에 이제 제2 세종문화회관이 이제 또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멋있죠? 그리고 이제 여의도에는 이제 또 뭐가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세종문화회관은 나라 땅이니까, 나라 땅에다가 또 이제 문화예술 공간을 짓는 거니까 이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중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꿈만 같은 내용인데 이 유람선이 과연 이 한강다리를 다 지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1000톤급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국제마리나 항이 여의도에 또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한강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또한 이제 노량진으로 이제 가볼게요. 노들섬 갔다가 용산 갔다가 여의도 갔다 보면 이제 노량진을 가면, 옛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입체 복합 마스터 플랜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노량진, 그러니까 용산, 여의도, 노량진을 삼각형으로 이제 짜서 이 노량진과 여의도, 용산을 잇는 수변 복합 거점, 중요한 건 뭐예요?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 뉴타운이 하나의 만세대 이상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노후 주택가가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 만세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수산시장 일대에 새로운 수변 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와 노량진역과 수도자재센터 요 땅에다가 이 땅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수변 복합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노량진역 북쪽 지역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니까 작은 면적은 아니고, 그죠? 요 땅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량진역이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산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이어지는 철길이 녹지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데크로 덮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철길을 공원으로 만드는 거고, 노량진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걷는 도로가 생기는 거고, 노량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용산, 여의도 국제금융
노량진직으로 연결되는 또 도보가 하나 생기는 거고, 도로가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노들로로 연결되는 또 도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왼쪽엔 사육신 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가 생기면 땅값과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대 가로수길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쓸모없는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사람이 걷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본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상권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길을 사람의 이동하기 편하게 도로를 만들면 이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먹거리 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얗게 표시된 지역이 뭐냐면 복합용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이 상업지냐 준주거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합용지로 지정이 돼서 이 땅을 업무용이라든가 주거용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한강철교는 이렇게 녹지로 이렇게 뒤덮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이 하나 있는 공원 그대로 살려있고, 주거시설이 전체 4개 동이 들어갑니다. 도시명 주거시설, 주상복합 2개 동과 청년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노란색이 주거동이에요. 파란색이 업무타운입니다. 호텔과 업무타운이 들어가고, 마이스 단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와 창업 R&D 또 업무타운이 들어가는 거고, 문화예술센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노량진 역사를 리뉴얼 하겠다라는 거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래서 하나의 수변의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이 뒤쪽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과 결합됐을 때 이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바로 맞은편은 여의도 고밀도 개발을 하는 거고, 노들섬이 개발되고, 맞은편은 용산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 흑석동과 노량진 이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시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흑석동이 주도하고 있는 동작구의 1등 자리가 당연히 노량진으로 이제 이전이 될 거고, 앞으로 모든 그 기반 시설이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노량진역 같은 경우는 현재 1호선, 9호선이 있지만 서부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노량진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시면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그죠? 그리고 흑석 뉴타운이 있고, 노량진역이 있는데, 이 노량진역이 지금 1호선과 9호선이잖아요. 그런데 서부선이 이 6호선 세전역에서 출발해 갔고요. 명지대를 거쳐 갔고, 신촌역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제 마포에 광흥청역을 거쳐갔고요. 여의도의 두 정거장을 거쳐서 노량진역과 장승배기 그리고 서울대까지 들어가는 게 이 서부선입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노량진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노량진 같은 경우는 7호선과 9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지만, 여의도와 마포 접근성 그리고 용산 접근성들이 다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흑석동보다는 노량진의 뉴타운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 한강변이 개발되면 미국의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되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서울 한강변,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 노량진 일대의 모습이 이 허드슨 야드의 모습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맨하탄이죠. 곡식 창고였어요. 곡식 창고. 그러니까 서울 용산 물류 창고처럼 곡식 창고였는데 이렇게 개발이 된 거죠. 허드슨 야드는 무려 용적률이 3,3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허드슨 야드 이 개발이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50% 개발됐다라는 거. 아직도 개발할 땅이 많다라는 거. 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거네요. 허드슨 야드 요 벌집 모양으로 된 게 버즐이죠. 버즐. 맞아. 이 버즐을 구경하러 제가 봤을 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인다고 하니까 노들섬이 개발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 향후에 용산, 여의도, 노량진 일대의 모습이 한강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용산이 개발되고, 또 여의도도 개발되고, 노들섬도 개발되잖아요. 그리고 노량진 역세권 개발도 되고, 그레이트 한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또 광역적인 한강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딜까요? 네. 이런 지역이겠죠.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석 뉴타운, 노량진 본동과 흑석동 존치구역, 이런 지역들이 아마 최대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0층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사업성과 투자 수익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재건축을 40층으로 하던 30층으로 하던 간에 여의도는 여의도인 겁니다. 여의도의 가치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사실상 여의도의 가치가 크게 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세계적인 크루즈 유람선이 떠다니고 안 다니고가 물론 전혀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물론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괜히 사람들 모여갖고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 지역의 집가 상승은 많이 되겠죠. 노들섬이 개발된다고 용산국제어무지구라든가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또 한남뉴타운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기에 앞서 얘기한 흑석이나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이 좋아지면 그 지역의 가치는 곱절로 뛰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노량진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수변 복합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노들섬이 개발이 되면서 노들섬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량진과 노들역 그죠. 흑석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로가 생기고 그 보행로를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또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또 보행로가 생기고 이 지역들의 가치는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 이제 요런 지역들인 거죠. 요런 지역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흑석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구역과 11구역이 지금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보시면 이제 다 개발이 됐는데 마무리 지금 개발 안 된 지역이 요 자리죠.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존치 지역. 재개발에서 빠진 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뭐 만약에 소액 투자를 한다면 뭐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흑석보다는 노량진 뉴타운의 지금 조합원 물량들이요. 한 3, 4억 정도 지금 빠져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고 딱 2개인가 3개 나와 있더라고요. 2-3개 나와 있으면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 전체 물량이 한 2-3개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사시면 될 것 같고 이 본동 공공재개발 1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현재 업자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투자는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흑석 뉴타운에 있는 존치구역도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노량진으로 이렇게 오면 지금 이 흑석 뉴타운 존치구역 노량진 본동 재개발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철거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 수 있는 게 없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지역 지금 말씀드린 노량진 이 국제업무지구가 들어가고 노들섬이 개발되고 브릿지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쪽에는 여의도 재건축이 있고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지금 말씀드린 요 두 군데 지역이겠죠. 보면 1번 지역보다는 2번 지역이 좀 더 위치가 좋겠죠. 그죠? 여의도도 가깝고 브릿지가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브릿지가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한 1억 5천에서 2억대로 아직까지는 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부이천동에는 요 지역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원효로 투자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한강맨션 사시면 되죠. 한강맨션 사시면 됩니다. 자금력 있으신 분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신동아 아파트 사시면 되는 거고 제 영상 소개 한번 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10개월 전 영상이고요. 조회수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무려 27만의 조회수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억이 있다면 노량진 뉴타운에 묻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당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감사에 인사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만 해도 1억 초반이면 살 수 있었던 지역이니까 노량진 뉴타운 안에 10개월 전에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나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거고요. 제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존치구역이라고 해갖고 이 빨간색 테두리 안을 관심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본동 재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주변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이어져 있고요. 지금 요 위쪽이 이제 수변 복합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고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서 이 아래쪽 존치 13구역이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한 2-3개월 있다가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존치 13구역이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됩니다. 이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구역 지정이 된 거죠. 이 지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심 지역 안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아 있는 땅이 이 지역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여기는 지주택에서 철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이 지역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흑석동 존치구역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근데 이제 흑석동보다는 아무래도 노량진이 좀 낫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